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오랜 시간 병상 곁을 지킨 손과 뒤늦게 내미는 손의 온도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은 10년 가까이 병과 싸웠다. 처음엔 약으로 버텼고 다음엔 수술로 시간을 벌었고 마지막엔 숨으로 하루를 샜다. 아내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등을 닦았고 새벽마다 약을 맞췄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다. 큰아들은 바쁘다는 말로, 둘째는 형편이 안 된다는 말로, 막내는 멀다는 말로 자주 오지 못했다. 그 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그 이해를 믿음이라 착각했다. 병실의 공기는 늘 조용했다. 기계음과 숨소리만 남았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어떤 날은 그 손이 차가워질까 두려워 밤새 놓지 못했다. 마지막 날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숨을 고르다 멈췄고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울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는 형식대로 치러졌다. 자식들은 모두 모였다. 큰아들은 검은 양복이 잘 어울렸고 맏며느리는 상주석을 오가며 인사를 받았다. 둘째와 막내는 조용히 뒤를 지켰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위로했다. 힘드셨죠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면 그 세월이 너무 커질 것 같았다. 장례가 끝나자 집이 비었다.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약봉지가 서랍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하나씩 정리했다. 버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다. 혼자 오지 않았다. 맏며느리와 함께였다.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 아이들 학원 이야기 말은 많았고 침묵은 없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살이 빠진 걸 보며 걱정하는 척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명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보탰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머니도 편하시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계산의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느꼈다. 둘째도 며칠 뒤 연락을 했다.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본인은 욕심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 끝에는 늘 공평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막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주말마다 찾아와 집을 청소하고 어머니 밥을 챙겼다. 남편의 제사 날짜를 물었고 약통을 정리했다. 막내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말 대신 물을 내왔다. 밤이 되면 먼저 설거지를 했다. 그 모든 행동에는 대가를 기대하는 기색이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니? 막내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힘들지만 해야 할 일 같아서요. 그 말은 담백했고 어머니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큰아들은 점점 자주 왔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다. 상속에 관한 설명이 적힌 종이었다. 세무사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맏며느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머니를 돕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시선은 서류 위에 머물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실에서의 밤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자신과 막내뿐이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눌렀다. 어머니는 결정을 미루었다. 그러나 미룰수록 갈등은 선명해졌다. 전화가 잦아졌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말을 꺼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는 알게 되었다. 사람은 필요해질 때 가장 그럴듯한 말을 고른다는 것을. 막내는 여전히 묵묵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먼저 했다.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 꿈을 꿨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울었다. 막내 며느리 앞에서였다.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도 자식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마음은 조용히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였다. 유산은 남겨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시간의 증명이다.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손을 잡았는지. 그 질문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선택은 아직 남아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다시 소리를 얻었다. 전화벨과 메시지 알림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오는 연락은 많았고 그 대부분은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왔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과일 상자와 건강식품 그리고 서류 봉투를 함께 들고 왔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맏며느리는 부엌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다는 이야기, 세금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이야기 모두 어머니에게는 낯선 말들이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다. 집안을 대표해야 한다는 말, 부모를 모셔야 했다는 말.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과거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느꼈다. 둘째는 중간에서 조율하려 했다. 형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막내가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공정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막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 병원 진료를 동행했다.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서 있었다.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적어두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나누는 방식이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그 손길을 보며 누가 곁에 있었는지 다시 생각했다. 어느 날 큰아들은 회의를 제안했다.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상속에 대해 정리하자는 말이었다. 식탁 위에는 반찬보다 종이가 많았다. 등기부 사본 통장 목록 보험 내역.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숫자로 나열되는 느낌을 받았다. 큰아들은 말이 많았다. 미리 준비해왔다는 듯 각자의 몫을 설명했다. 맏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탰다. 둘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공평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시선을 내렸다. 어머니는 물었다.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밤새 지킨 날은 누가 있었는지. 그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 건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과거를 들추지 말자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에서 결론을 들었다. 회의는 길어졌고 목소리는 높아졌다. 맏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들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힘들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고, 다만 선택이 달랐을 뿐이라고. 그날 밤 막내 며느리는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는 옆에 서서 물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결이 가까웠다.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판단이었다. 며칠 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따로 찾아왔다. 말투는 부드러웠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편히 지내는 게 좋겠다는 말, 관리가 잘 된 곳을 알아봤다는 말. 그 말 속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그림을 보았다. 막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그 말은 조건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전화는 짧아졌고 만남은 불편해졌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덮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은 돈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모두 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을 실행하는 일뿐이었다. 어머니는 서류를 준비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이 그날은 자연스럽게 손에 잡혔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은 소박했다. 어머니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자신의 뜻을 글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법무사는 질문을 차분히 던졌다. 재산의 범위 분배의 방식 이유를 남길 것인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이유는 남기겠다고 했다. 오해가 남지 않도록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달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시장에 들렀다. 막내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을 샀다. 별일 아닌 듯한 선택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다. 집에 도착하자 막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무거워 보인다며 웃었다.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웃음이 없었다. 말은 곧장 본론으로 향했다. 유 원장 이야기가 들린다며 사실인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맏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왜 상의도 없이 하느냐고 했다. 가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상의는 이미 끝났다고. 둘째도 합류했다.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말은 형의 편에 가까웠다. 막내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곁에 앉아 물을 따랐다. 어머니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서류가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고. 아버지가 누워있던 방의 밤을 누가 지켰는지 묻지 않겠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맏며느리는 눈물을 보였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자신도 시댁을 생각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말은 길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렸다. 큰아들은 장남의 권리를 말했고 둘째는 균형을 말했으며 막내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는 결론을 말했다. 재산은 막내에게 모두 넘긴다고. 그 대신 자신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아이들 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맏며느리는 말을 잃었다. 둘째는 한숨을 쉬었다. 막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그러나 혼자 짊어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너에게 맡긴다고 했다. 며칠 뒤 유 원장은 공증되었다. 어머니의 서명은 흔들렸지만 선은 끝까지 이어졌다. 집안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을 했다. 어머니는 그 판단에서 한 발 물러섰다. 요양원 방문날 어머니는 짐을 가볍게 꾸렸다. 사진 한 장,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시계. 막내 며느리는 동행했다. 차 안에서 말이 없었다. 요양원 정문 앞에서 어머니는 말했다. 여기서 편히 살고 싶다고. 그 말에는 체념이 없었다. 선택의 평온이 있었다.
결정은 갈등을 끝내지 않는다. 다만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어머니의 선택은 이제 모두의 시간을 시험하고 있었다. 요양원의 아침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군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다. 남편의 시계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시간을 확인하듯 시계를 만지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이름 대신 방 번호를 기억했고 그것이 편안했다. 막내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 찾아왔다. 손에는 늘 과일이나 꽃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특별히 고맙다 말하지 않았다.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전부였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히 자리를 권했다. 큰아들은 말수가 적었다. 요양원의 시설이 어떠냐고 묻다가 말을 멈췄다.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편하다고 덧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이 장남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니었다. 스스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둘째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였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고 예전 일을 흘려보듯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의 방문이 끝나고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다. 형제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막내는 대답했다. 그것도 인연이라고. 요양원에서의 날들은 단조로웠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꿈에서 남편을 보았다. 말없이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결심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막내 며느리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형제들에게 투명하게 알렸다. 어머니의 뜻을 왜곡하지 않겠다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큰아들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때로는 화를 냈고 때로는 사과했다. 막내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기록과 약속을 기준으로 대응했다. 시간이 흘렀다.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흔들지는 못했다. 요양원에서 계절이 바뀌었다. 어머니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이제는 마음이 가볍다고 느꼈다. 막내 며느리는 어느 날 말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준이었다고. 어머니는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소란도 없었다. 곁에는 막내 며느리가 있었다. 장례식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객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잘 사신 분이었다고.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선택을 떠올렸다. 그 선택은 끝내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태도였다. 재산은 남기면 분쟁이 되지만 기준은 남기면 길이 된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였다.